승무패 13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마요르카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 투표율이 너무 마요르카 쪽으로 몰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마요르카는 핵심 자원의 이탈이 없고 엘체는 주포 공격수 페레미아, 중앙 수비수 로코가 모두 결장이 되면서 확실히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마요르카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고 이 마요르카가 최근에 리그 홈 경기에서 무려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특유의 홈발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게 가서 패하는 이 퐁당퐁당 패턴을 5번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직전 경기에서 에스파뇰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퐁당퐁당 패턴이 또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라는 팀이 공격수 무리키 선수를 필두로 한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난 팀인데 라리가에서 높이가 5번째로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엘체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7등으로 굉장히 높이의 약점이 있는 팀인데 가뜩이나 높이가 떨어지는 팀이 엘체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이 장신 수비수 로코라는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마요르카에게 제공권에서 열세인 엘체가 장신 수비수 로코 선수마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요르카의 고공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는 마요르카 쪽으로 현재 투표율이 너무 몰린 관계로 이 변수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엘체가 직전 베티스전에서 무려 3명이 퇴장을 당했던 거친 면모가 있고 최근 2경기 4명이나 퇴장을 당했던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마요르카 대 엘체의 맞대결이 전통적으로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 6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무려 퇴장자가 나왔고 특히나 마요르카 쪽에서 퇴장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요르카 대 엘체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몬테로라는 심판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몬테로라는 심판이 라리가 12경기에 출전을 해서 무려 레드카드가 7번이나 있었던 심판이기 때문에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라리가에서 2번째로 많았던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맞대결 상성을 고려했을 때 레드카드가 또다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요르카 쪽에서 퇴장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경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몬테로라는 심판이 올 시즌 라리가 12경기를 관장을 했는데 홈팀의 승률이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레드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홈팀이 승리한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상당히 퇴장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엘체가 공수 핵심 자원 전력 누수, 마요르카의 최근 홈 경기 상승세, 그리고 제공권의 우위를 고려했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마요르카의 승리가 맞지만 최근 양팀 맞대결 6번 중에서 5번이 무승부가 나왔었다는 점, 양팀이 만나기만 하면 퇴장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 주심이 라리가에서 2번째로 레드카드가
많이 나왔던 심판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측면 공격이 강점인 세비야를 상대를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전 측면 수비수 2명이 결정하는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몰리나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왼쪽 측면 수비수 만다바 선수는 직전 경기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크로스 통계인데 세비야라는 팀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2회로 기본적으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크로스의 정확도 역시 라리가에서 6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비야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의 유일한 공격 강점이 측면 공격이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측면 공격에는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세비야라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주전 측면 수비수 2명이 빠지는 것은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몇 골을 넣었냐 통계를 찾아본 것인데 이 엔네시리라는 선수가 최근에 세비야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리그 10경기를 출전해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공격자원인 그리즈만 선수는 세비야를 상대로 21경기에 출전을 해서 7골 6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주포 대결에서는 그리즈만 선수가 있는 아틀레티코 쪽이 좀 더 나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그리즈만 선수가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했는데 당시에 레알을 상대로도 그리즈만 선수가 좋은 기록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세비야전에서도 천정면모를 또다시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모라타 선수 역시 세비야를 상대로 리그 7경기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모라타 그리즈만 선수 공격 콤비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인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2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아틀레티코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경기가 답답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백업 공격 자원인 코레아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수로 멤피스 데파이 선수밖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이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이후에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이 그리즈만 모라타 콤비의 발끝에서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측면 수비의 공백을 들어봤을 때 세비야의 측면 공격에 고전을 하면서 이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틀레티코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을 때 이 바야돌리드가 측면 수비가 굉장히 허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이 번갈아 공략을 당하면서 셀타비고에게 무려 3골이나 헌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셀타비고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세페로비치 선수가 가볍게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바야돌리드의 골문을 여는 장면인데, 이미 지난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에서도 바야돌리드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 에스파뇰의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에게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 패턴으로 이렇게 똑같이 결승골을 헌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바야돌리드가 측면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라리가 제공권 1위에 빛나는 에스파뇰이 부상에서 돌아온 호셀루를 향한 측면 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제공권 12위에 머물고 있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전체 13등으로 높은 편이 아니고 이 크로스 자체를 많이 올리는 팀은 아니지만, 에스파뇰의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올리반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크로스가 상당히 예리한 편이기 때문에 올리반이 올리고 호셀루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처럼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바야돌리드라는 팀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득점력이 가장 적은 빈공팀인데, 그래도 라리가에서 홈발을 3번째로 받을 정도로 홈에서는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24골이나 되는 바야돌리드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9골로 줄어드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홈 경기, 특히나 홈 경기에서 수비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강점이 제가 홈 경기에서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전 골키퍼 마십 선수가 최근에 어깨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골키퍼 통계인데, 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 마십 선수가 4번째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야돌리드 특유의 홈에서의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마십 선수 대신에 나오고 있는 백업 골키퍼가 아센호라는 골키퍼인데, 이 아세노라는 백업 골키퍼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실점을 했을 때 위치 선정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던 만큼 확실히 마십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이번 에스파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제공권이 좋은 곳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밖에 되지 않아서 라리가에서 2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 결장 및 측면 수비 약점, 에스파뇰이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과 브레이스웨이트, 다르데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발 랭킹이 3위에 빛날 정도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최다 무자비 1등 팀이라는 점, 그리고 패턴적으로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에스파뇰의 패턴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빈공 대 빈공이라는 측면에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홈 어드밴티지 랭킹, 홈발 랭킹인데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노팅엄이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리그 8경기 4승 3무 무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버튼은 올 시즌 원정에서 최소 승점 2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비록 아스날, 리버풀처럼 강팀과의 원정 경기였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에버튼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홈발을 많이 받는 노팅엄이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형편이 없는데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로 두 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고 에버튼이 17골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인데 그래도 노팅엄은 올 시즌 넣은 18골 중에서 12골이 홈에서 나왔고 에버튼은 원정 12경기에서 6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중 아스날 원정을 치렀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노팅엄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아주 근소하게 노팅엄 쪽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인데 최근에 노팅엄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깁스 화이트 선수의 득점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점과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세트피스 한 방이 다소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세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에버튼이 꾸역 세트피스로 한 골을 넣으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노팅엄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빈공 대 빈공이라는 측면에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홈 어드밴티지 랭킹, 홈발 랭킹인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노팅엄이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리그 8경기 4승 3무 무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버튼은 올 시즌 원정에서 최소 승점 2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비록 아스날, 리버풀처럼 강팀과의 원정 경기였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에버튼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홈발을 많이 받는 노팅엄이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형편이 없는데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로 두 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고 에버튼이 17골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인데 그래도 노팅엄은 올 시즌 넣은 18골 중에서 12골이 홈에서 나왔고 에버튼은 원정 12경기에서 6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중 아스날 원정을 치렀던 에버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노팅엄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아주 근소하게 노팅엄 쪽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인데 최근에 노팅엄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과 깁스 화이트 선수의 득점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점과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세트피스 한 방이 다소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세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에버튼이 꾸역 세트피스로 한 골을 넣으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과 맨유의 노스웨스트 더비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맨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역습이 양팀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실점 통계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리버풀은 역습 실점이 5골이나 될 정도로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처럼 맨유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레시포드를 활용한 수비 뒷공간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중에 한폴만패 분석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공격적으로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수비 뒷공간을 레시포드 선수가 침투를 하는 그림으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맨유가 득점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를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이 꽤나 많이 부상해서 돌아왔고 무엇보다 올 시즌 리버풀이 그래도 홈구장인 안필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 다음으로 홈발을 많이 받고 있는 팀이 바로 리버풀이고 반대로 맨유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12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원정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맨유와의 라이벌전에서 리버풀이 홈 경기에서는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주포 맞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최근에 맨유의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맨유를 상대로 살라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리그 10경기 8골 2도움 컵 대회를 포함하면은 맨유를 상대로 11경기에서 10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맨유 킬러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의 살라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의 에이스 레시포드는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11경기 5골로 확실히 살라 선수보다는 천정 면모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레시포드 선수가 넣은 이 5골이 레시포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 넣은 골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이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약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살라 선수만큼의 천정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맨유보다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는 것이 바로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로 전체 3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 특유의 홈발과 맨유 킬러 살라 선수의 활약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한방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아무리 맨유가 최근에 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는 이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의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이오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라이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색깔이 비슷하고 굉장히 처한 문제점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 모두 경기력과 전방 압박 능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팀이고 이 경기 자체는 주도는 하지만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수치상으로 빌바오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올 시즌 빌바오가 홈 12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5경기, 원정 11경기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될 정도로 이 무득점으로 끝나는 경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역시 홈에서는 무득점 경기 비중이 36%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경기력은 좋은데 경기력에 비해서 무득점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한 경기에서 4골을 넣고 이긴 경기가 2번, 3골을 넣고 이긴 경기가 2번이기 때문에 이 주로 카디스나 엘치 같은 약팀들을 상대로 이 골을 몰아쳤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득점 경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이 이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경기력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답답한 것이 바로 빌바오이고 라요 역시 홈 11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던 경기가 4경기나 있을 정도로 양 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라요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데 라요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와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는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라요 역시 만약에 빌바오의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에 막혀서 장점인 세트피스 공격을 살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득점 경기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수 르젠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4골이나 세트피스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르젠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한 빌바오라는 점에서 빌바오를 세트피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요가 세트피스 측면에서 빌바오의 우위가 있다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요보다 전방 압박의 효율성에서 우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이 굉장히 뛰어난 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방 압박 강도는 라요가 근소하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은 라요가 2골, 빌바오가 6골로 득점 효율성 측면에서는 빌바오가 3배가량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박에 의한 슈팅 횟수가 36번으로 동일한데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은 아틀레틱 빌바오가 6골, 라요가 2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압박에 의한 득점 연결 능력은 빌바오가 라요보다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팀 컬러와 비슷한 수준의 경기력, 그리고 양 팀 나란히 주전 중앙 수비 공백이 있는 가운데 골 결정력이 의외로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점에서 이 단통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주중 9강컵 4강 오사수나 원정을 치른 빌바오이고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고려한다면 라요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고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명의 핵심 플레이메이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는 베티스의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와 카날레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레알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 모드리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레알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바르셀로나와의 구강컵 4강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쳤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이 베티스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벤제마, 비니시우스, 레알의 공격 원투펀치들이 경기력 자체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고 특히나 베티스가 최근에 라리가에서 5경기 실점이 11골로 수비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알이 그래도 꾸역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한 방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레알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 6실점,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알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 꾸역골을 넣어주면서 꾸역승을 거두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양팀 맞대결에서 끈적한 한 골차 레알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양팀 모두 핵심 플레이메이커들이 모두 빠진다는 점에서 의외로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1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